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린의 정영입니다. 자, 요즘에 종합주가지수가 아주 또 불운하죠. 그렇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나린의 강남근 선님. 네, 주식은 어차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시장이 또 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일단 오늘 지수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중국이 지정되다 보니까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일단 대량 매수했습니다. 일단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나른해님 시장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요. 항상 호재와 악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호재와 악재가 나올 적에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그러죠. 매수할 자리가 아닌데 덮어놓고 매수한다든가 매도할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반대로 한다든가 역사일을 탄다든가. 그래서 이 호재와 악재 속에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현재 하단 추세의 박스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이 현재 깨졌습니다. 아래 위에 꼬리에 달린 소양선이 발생이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등 신호라고 그러죠. 근데 고래 기법 13579 11 파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점에서부터 오늘이 11일째. 그래서 시가 이하 반락시 저가 매수 장중 반등. 근데 장중 반등은 이 추세 밑으로 깨졌기 때문에 올라가도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다운 반등이 별로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추가 반등을 노리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가 상승 확인을 하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밑에 보면 단기 지표가 아직까지 50 이하 투자 심리도 침체권에 붕동 무릉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섣불리 뛰어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또 우리가 주봉 상태에서 전에서부터 항상 이 720주선이죠. 1870포인트대 이것이 지지선입니다. 그 지지선이라고 하는 경우는 거기서 지지받고 갈 수도 있고 지지선이 깨져서 내려갈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점으로 지지받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 보고서 매매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서두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주봉 상태에서 보면 5주선, 20주선, 60주선 역별 상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급등할 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현금 비중을 넉넉히 좀 마련해 놓고 있다가 충분히 조정받고 지지받고 상승 턴하는 것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좀 볼까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723 3년 평균 가격대를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이탈된 상태에서 투자 심리도 50 이하, 단기 지표도 50 이하, 이렇게 50 이하에서 항상 우리가 매매 자리를 펼칠 적에는 여러분들이 경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탈됐을 적에 또 역사 일클이죠. 역별 상태, 하락 패턴.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익률도 아주 작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적에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요. 낙폭 과대에 따라서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하루 반 또는 당일 이렇게 짧게 매매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자, 강남근 선님. 네,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지수에 대해서 상승을 바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지수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방송 출연했을 당시가 바로 지지권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붕괴가 되면서 추세 붕괴되면 항상 주식은 하락세를 보인다는 했죠. 추세 붕괴시는 매도 혹은 제가 월봉의 이 마지노선인데요. 1985포인트대를 깨뜨리게 되면은 과거 2011년도부터 박스권 그렸던 박스권 하단선을 이탈하는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85포인트 붕괴되면 경계,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조정의 본격적인 흐름으로 들어간다 해서 조정이 나왔고 지금은 주도주 테마주 개념에서 일부 짧은 좀 매매를 하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길게 매매하기보단 좀 짧게 치고 빠진 전략의 테마 위주로 잠깐 매매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대신 2일 연속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물 쪽 역시 개인들의 매도가 이틀째 남에 따라서 오늘은 오히려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바로 이 뜻은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은 일단 단기적 수급 차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시점에 종목 장세는 일단 가능한 시점에 들어갔다. 다만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바닥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급격한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개인들의
오늘의 현물 쪽에 대한 매도가 연속적으로 꽤 많이 나왔다는 점은 바로 흔드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털리면서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의 흐름이 강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옵션 만기 날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기 포지션이 하락이기 때문에 만기까지야 강한 상승세 나타날 수 없겠지만 그런 만기가 지나고 나면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하방 경직을 일시 보일 수 있는 이런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나타날 정도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종목 장세를 일부 선취매성으로 하락장형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해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지 지수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니까 매수다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일단 우리가 종목들이 지수의 급격한 하락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종목 자체가 갈 수 있는 것들은 지수의 급락이 좀 멈췄을 때 이럴 때 한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개 관세 부과에 대한 효과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은 이번에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던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바로 관세를 부과했죠.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가 첫 번째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거를 노렸던 거죠. 중국을 압박하며 일본의 엔화 강세를 유도했다는 점. 거기에 따라 가장 원했던 트럼프가 미국의 연준금리에 대한 인하 압박을 함에 따라서 앞으로 원했던 금리 인하가 파월의 의장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 금리 인하는 안 하다가 한 번 인하를 했겠지만 0.25%포인트에 대한 작은 포인트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인하해서 트럼프 재선될 때까지 확장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게끔 의도적인 압박 카드로서 중국을 관세 부과를 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의 하나의 작품이 나타났다. 그렇다 한다면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나중에는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재선 앞두고서 이 시장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저점의 어떤 기회가 다시 한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코스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월봉에서 전저점에 대한 붕괴되면 하락세가 나타났죠. 다만 1차적 하락 파동이 나타나고 2차적 파동에 대한 길이가 충분히 1차 파동만큼의 길이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이런 보조지표들이 바닥권에 들어갔다는 점은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선취매성의 장중에 플러스권까지 나타났던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하락 전환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부 종목 장세 선취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일단은 악재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지수의 조정의 원인이 최근 들어 일본 규제로 시작해서 어제 이제부터 해가지고 국내 이제 중국이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죠. 하지만 정작 국내 이제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역시 급등세가 오늘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종가로 막판에 강하게 다시 좀 하락 쪽으로 미는 모습인데요. 내일이면 낙폭과대 이제 3일째 조정이 들어가는 위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상승세가 이뤄지면서 야간 선물지수 흐름이 양호한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잘하면 내일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수급이 좋았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단은 코스닥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 쪽은 반대로 코스피 쪽에 대량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일단 수급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그만큼 중국에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일단은 연준 지켜봐라.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준을 압박하는 측면이 좀 더 또 강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그래서 환율 급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일본이 이제 내일 정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백색 국가 지정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을 공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미 선반영된 악재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일본 반사익 이제 수혜 업종, 특히 의류, 속옷 업종이 순환매 양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주도주로 움직였던 신성통상 다음 오늘 코테즈 컴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향후에 좀 더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신성통상은 오늘부터는 단기 이제 과일권에 들어갔죠. 투자 공고 종목 지정 예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환매되는 다른 종목군을 좀 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황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나린애님. 네. 자, 요즘에 보면은 이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는 양상에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요,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좀 기간 조정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계,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올라갈 때 이유는 붙기야 붙죠. 떨어져도 이유가 붙고인데 이유를 따지다 보면 매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는 현재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코데즈 컴바인을 좀 볼까요? 자, 현재 금일 같은 경우 급등, 장중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한가가 치솟는데 이 상단 추세선 여기가 저항대죠. 예, 저항대 가니까 물력이 나옵니다. 예, 또 대기 매물대를 돌파 시도할 적에 거래량이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이식 매물, 대기 매물을 소화를 시켜준다면 시고가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매수의 기준점, 당일 5일선 가격을 기준점으로 시가야 반락할 적에 우리가 올라갈 적에 추격 매수 관점에서는 5%, 10% 이내 항상 5일선 기준에 적합해서 비중을 스스로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이 종합주가 지수가 붕괴된 상태에서는 항상 일정 비중, 그러니까 현금을 좀 넉넉히 많이 좀 보유를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코데즈 컴바인도 금일 같은 경우 상승세를 올려준다 하더라도 단기는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대기 매물대 저항을 받기 때문에 또 월봉 상태 장기로 보면 바닥에서 턴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 거래량에 힘입어가지고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적에 내려올 적에 일봉에서 항상 하루 이틀 조정을 받을 적에 5일선 기준가로 항상 분할 매수는 가능하다. 지금은 지수가 꺾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요. 항상 추격 매수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타 단기를 겸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컨설님. 네, 애국 테마주들의 전반적인 그 주주들이 뭐 매각을 하고 지분을 축소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가는데요. 신성통상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의 투자심리 과열권은 우리가 보통 매도권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봉에 매도권 들어갑니다. 전고점 부근 매도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도권 들어가는 개념에서 내일 같은 경우 일봉도 연속적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을 하면서 한번 챙겨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8.15까지 불매운동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권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번쯤 우리가 대응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이제 불매운동 관련주의 애국테마주가 이런 주주들의 어떤 이익 실현을 함에 따라 지분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어떤 악영향을 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조정에 대한 여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 뭐 후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거꾸로 빠지면서 지수가 밀릴 때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꾸로 올라갔던 건 빠지고 빠졌던 것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였던 매매가 유리할 것 같고요. 잠깐 또 깨끗한 나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거라서 간단하게 볼게요.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 모나리자 이 세 가지 같은 테마인데요. 역시 역별된 상태에서 특히 월봉이 흐르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많은 역별 상태인 만큼 갭 상승에 따라 오늘 급등했죠. 내일이 단기 매도권에 들어가고요. 바로 모나리자도 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갭이 발생되는 역별 상태에서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정고점 부근인 만큼 단기적 매도 관점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이번에 제가 바로 컴퍼니 K라는 종목을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컴퍼니 K 이번 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컴퍼니 K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근 들어 이제 바닥에서부터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컴퍼니 K 일단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벤처 투자하는 회사이죠. 특히 영화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영화 명량에도 투자한 경력이 있고요. 최근 들어는 기생충에도 투자한 경력이 있죠. 그래서 한번 상장되고 나서 쭉 급등세가 나타났던 종목인데 일단 내일이죠. 드디어 이제 봉오동 전투가 개봉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반일 감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런 이제 영화 관련주
일단 이 컴퍼니 K가 봉오동 전투가 이제 1,000만 관객 돌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향후 앞으로도 이제 주가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고점 돌파와 함께 지금 추가 반등을 기대하는 위치, 단기는 5일선 매매가 양호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기는 이 하단 추세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추세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개봉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 주말에 어떻게 관객 수가 급증을 하느냐, 이 부분이 초기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엑시트 같은 경우도 주말을 기점으로 관객 수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300만을 돌파했죠. 역시 엑시트에도 투자한 부분이 있는 만큼 엑시트, 봉오동 전투 두 영화가 1,000만 관객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좀 더 8월 중순 이후에 좀 더 강하게 또 주목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상태 우량하고요. 실적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 중기는 추세 매매, 단기는 5일선 매매에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코데지 컴바인. 제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린이 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또 이제 속옷 의류업체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또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 기업 같은 경우 2,800원대 바닥권에 있을 때 대표이사 임직원들이 추가 매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장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은 흑자 전환이 이뤄진 상태이고요. 단기는 정고점 부근에서 저항권에서 근접해 있죠. 내일은 시가는 일단 약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급등을 기대하는 위치다라기보다도 내일은 살짝 접고 그 다음 날에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일 만약에 시가가 약하게 출발하면 시가상으로 번쩍거릴 때는 경계 이후 다시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이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월드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월드 하면 제가 예전에 2019년도 뭐 5월달 한참 좀 많이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인데요. 그 이유가 실적이 급증하면서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도 투자가 좀 들어왔던 기업이고요. 무엇보다 재무적 투자자가 2천억 가까이 삼자비정 유상증자와 CB 투자가 들어와 있는 기업이죠. 일단 삼자비정 유증은 2,000원대 그리고 CB 투자 2,700원대에서 들어왔죠. 내년도까지 보유 회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세력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다. 일단 내일은 시간의 단일가 강세 흐름과 함께 내일은 시가가 강하게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배열돼 있죠. 이번 달 20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완벽하게 중장기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 3분기가 실적이 또 피크가 될 수도 있죠. 성수기다 보니까 그만큼 또 테마파크 쪽에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요. 주얼리 사업부도 인수하면서 역시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뭐 단점이 그렇게 뭐 많은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실적, 뭐 재무 상태, 차트,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그리고 예전에는 뭐 대선 테마주까지 좀 엮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겨울철이죠. 이제 총선이 또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1, 2분기 그렇기 때문에 총선 관련주들은 아마 겨울철부터 서서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남 큰손님 다음 네.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그 애국 테마주들 어떤 불매운동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매도하는 매매 기술을 말씀드리죠. 돈 버는 전략이지 뭐 주식이 뭐 어디서부터 뭐 꼭 꺾인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매매한다면 우리가 한 박자 고점에 매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코인판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량 거래 섰던 대양봉 몸통이가 코인팜이 주가의 위치가 현재는 급격한 하락세가 나는데 이게 산라젠 같은 경우도 점한가 봤죠. 주식이라는 것이 예고를 하고 보통 급격한 하락이 나온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예고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양봉에 대한 몸통이 이탈되면 급격한 하락, 특히 대양봉 이런 형태를 띠는 거래가 실려있는 시점을 붕괴를 되면서 박스권의 등락을 보이다가 이탈하면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통 급락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징후들이 나타나죠. 이평선 역별이고 박스권에 대량 거쳤던 몸통이를 이탈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대량 거래 섰던 이 몸통이를 이탈하면 절대적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바로 매매 기법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요즘에 보면 애국 테마주 해갖고 뭐 모나리자 또 뭐 쌍방울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 쌍방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월봉부터 제가 까꿀러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현재 4개월째 추세가 전환된 상태. 또 현재 대기 매물대 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장기 매수주를 보내고 있고 고래 방향이 오히려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이식 매물, 대기 매물 소화를 잘 해주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기준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현재 2주째 다음 주까지는 상승세의 연속세로 볼 수 있고요. 일봉 상태에서 보면 오늘 3일째 단기 매도권이죠. 720에서 근접하니까 저항을 받죠. 근데 양선입니다. 이럴 적에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월봉에서 장기 바닥을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유는 보유하고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좀 하나 더 볼까요? 자, 현재 경인양행도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경우는 조정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 자, 현재 시가 대비 올라가다가 조가가 저가로 눌렀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반등, 행보 등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이 5일째 변곡점이죠. 중기 변곡점. 그래서 현재 금을 5일선을 회복했는데 음선입니다. 그래서 소음선, 약세 신호죠. 이럴 적에 우리가 행보등락 볼 때 5일선만 깨지지 않고 첫 양선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서부터죠. 이제 거래가 다시 증가 현상 보이는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투자 심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50 이상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 관점에서 보시면서 요 밑에 또 있죠.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온다라면 그때 가서 매수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지를 받는가,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을 보이는가, 또 단기 지표가 50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서 그때 확인 매매 전략이다. 왜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권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덥석 막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장기 월봉 상태를 보시면 현재 금년 이번 달이죠. 8월 달에 2개월째, 다음 달에 3개월째.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은 대기 매물대를 지난달에 돌파했다 약간 밀렸죠.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 종가 기준이 8,360원. 이것이 바로 지지선, 지지 라인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관점에서 일봉에서 매매 전략 펼칠 적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요 대량 거래된 날 종가 9,400원대를 돌파 쪽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강남크 선님. 예, 그 애국 테마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장주가 모나미였기 때문에 좀 과열된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신성통상 역시 내일 상한가 세 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대장주가 꺾인다고 한다면 후발주도 당연히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22시죠? 저녁 10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지수의 방향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회인가, 이것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바로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이죠. 장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8시부터 실질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을 때 종목에 대한 상한가 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같이 매매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2의 IMF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터무니없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우리나라, 일본,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잘 포착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나래네님.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종합주거지수 척추가 부러졌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